학부모님들조차 초등교육이나 유아교육을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가 한창 성장하는 이 유아 초등 시기에 손과 입과 몸을 사용하지 않고 귀로만 듣는 강의식 수업을 한다거나 또 오랜 시간 앉아서 문제집만 푸는 방식의 교육을 한다면 모든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 해결사 김쌤입니다. 혹시 유아나 초등 저학년 자녀가 한 달에 한 학기 문제집을 떼고 있나요? 아니면 학원에서 강의 중심 수업을 2시간 가까이 듣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이가 현재 한 달에 한 학기 문제집을 떼고 있고 강의식 수업을 2시간 가까이 듣고 있는데 즐겁게 배우고 있나요? 그렇다면 아주 좋은 학원이거나 아이가 또래보다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가 너무 빠른 진도에 힘들어하고 강의식 수업이 지루하고 힘들다고 하거나 즐겁지 않다고 하나요? 그렇다면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아이들은 어른을 축소해 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아 초등 아이들은 어떨 때 보면 어른과 비슷한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아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초등 아이들의 인지 메커니즘을 어른과 같다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유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전략을 세우고 학급 경영을 합니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강의 중심 수업을 하지 않으며 수업 시간 내내 문제를 풀게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 간의 소통, 또 교사와의 소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계획하고 유도하며 수업을 완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강의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식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그러한 방식이 유아 초등 아이들의 뇌 발달에 유익하고 학습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원의 경우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사 개인의 역량이나 육아 경험 등으로 초등교육,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중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하시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유아초등 아이들에게도 중학생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강의식 수업, 또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강행하는 학원들이 존재하고 또 그것을 유행처럼 추종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학부모님들조차 초등교육이나 유아교육을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자인 유아나 초등 아이들의 그런 학습 메커니즘이 어떤지 또 어떻게 학습시켜야 효과적이고 어떻게 학습시키면 안 되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가르치는 내용만을 보다 보면 내용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아 초등 시기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맞는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유아 초등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학습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와 연결된 이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뇌와 연결된 비율로 표현한 사람 그림을 호문클루스맨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의 뇌는 많은 영역이 손과 입, 이것을 조작하는 데 할당되기 때문에 손과 입이 다른 신체 부위 대비 무척 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과 얼굴의 경우 실제로는 부위가 작지만 매우 많은 신경이 이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그림상에서 크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교육적으로 해석하면 이 손과 입은 뇌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위이므로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유아와 초등 시기에는 손을 사용하고 또 입을 사용하고 온몸을 사용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에게도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학습 원리입니다. 손과 입과 몸을 사용하는 것이 성인에게도 좋은 교육 방법인데 하물며 뇌가 한창 성장하는 이 유아 초등 시기에 손과 입과 몸을 사용하지 않고 귀로만 듣는 강의식 수업을 한다거나 또 오랜 시간 앉아서 문제집만 푸는 방식의 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의 학습 성과를 늦추고 또 학습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과 입, 몸을 사용하는 이러한 교육은 지난 영상에 언급했던 학습에 흥미를 잘 못 느끼고 공부를 지루해하며 참을성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 아이들의 행동 특성에 그러한 이유인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을 보완해 주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서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손과 입을 통해서 두뇌 피질의 많은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로 인해서 시신경 자극에만 쏠려 있는 그 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일상의 자극을 통한 학습의 즐거움 또한 느끼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아 초등 시기에는 또 손을 사용해서 만들기를 하거나 또 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또 그림을 그리거나 또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 또 손을 사용하는 활동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책을 읽을 때도 눈으로 읽기보다는 소리내어 읽기, 또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부모님과 학교에서 있었던 일 요약해서 말해보기, 가족과 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자신의 생각 발표하기 등의 이런 말하기 활동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하더라도 단순한 문제풀이만 하기보다는 교구를 활용하거나 또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손을 움직이고 교구를 조작하고 또 친구의 행동을 관찰하고 또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렇게 친구들과 소통하는 형태의 수학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활동 중심 수업만으로 학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과제나 자습, 1:1 수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자신이 배운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학습이 완성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는 스스로 공부하는 자습 훈련도 매일 일정 시간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아초등 시기에는 이론적인 강의보다는 실험과 또 메이킹 활동을 통해서 만져보고 끼워보고 또 자신의 생각과 예상대로 되는지 직접 탐구하고 실험하는 그런 체험의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체험을 기반으로 원리를 깨닫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므로 실험 중심, 체험 중심 과학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 과학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이론 교육이 없는 놀이 중심의 활동만 한다고 좋은 과학 교육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과학적 원리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짧은 설명, 또 짧은 참고 영상, 또 짧은 자료 등을 아이들의 연령별 특성에 맞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과학적인 안목, 또 탐구의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활동 수업과 함께 적절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아초등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학습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교대부설 초등학교에서 교생 실습할 때의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실습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시범 수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체육 수업을 준비하셨고 저를 비롯한 실습생들은 운동장 벤치에 둘러앉아서 참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학생 주임 선생님은 덩치가 엄청 크시고 또 학생 주임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실습생들한테는 무섭고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등장하신 선생님의 모습은 우리들이 갖고 있던 평소의 이미지와 완전 다른 모습이셨어요.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반짝반짝 하시면서 아기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운동장을 막 이렇게 도는데 반 아이들이 엄청 신나하면서 선생님 뒤를 졸졸 쫓아서 운동장을 돌면서 뛰더라고요. 딱딱하게 줄 서가지고 이렇게 준비 운동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재미있게 운동장을 돌며 뛰는 것으로 준비 운동을 대체하신 거죠. 물론 그 후에 수업 과정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재미있게 진행하셨고요. 그때 팍 하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저게 프로구나.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관하는 후배들 앞에서 무게 잡지 않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대선배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프로 교사가 되어야겠다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느린 것만큼 빠른 것이 없고 진검승부를 할 때 진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들고 다니는 문제집의 레벨과
선행학년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의 학습 방법이 아이의 발달 특성에 맞는지, 아이의 진짜 실력이 성장하고 있는지 더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아초등 시기에 손과 몸을 사용하는, 또 입을 사용하는 학습 경험을 많이 제공하는 것은 발달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학습이 될 뿐 아니라 시각 자극에 집중되어 있는 요즘 시대에 디지털 미디어와 컨텐츠로부터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리 아이가 학습하기 좋은 정서 상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교육 주제 있으실 경우에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